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저는 이제 토론을 보면서 아까 이제 정의당의 경제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지금 재정을 투입해서 뭘 할 것이냐 했을 때 아무래도 초점은 이제 자영업자 지원에 이제 그러니까는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힘당이 그러니까는 그 추경 통과를 계속 반대하다가 마지막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추경 반대해가지고 자영업자들한테 표 잃을까봐 자기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표 계산해가지고 억지로 참여해가지고 16조 9천억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윤석열 후보는 뭐냐면 자기는 원래 한 50조를 얘기를 했다. 예? 너무 적게 이걸 정부한테 더 마련하라는데 근데 국힘당이 요구하는 안철수 후보가 요구하는 그 더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요? 기존의 예산을 줄이고 2021년도에 쓸 예산 600조 중에서 50조를 줄이라 이거예요. 줄이고 그 지원금 50조를 그러니까 그걸 마련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 있잖아요. 2022년도 예산을요. 언제 결정된 겁니까? 지난해 12월 초에 국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그때 거기에 국힘당 국회의원도 있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50조를 그러니까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될 돈을 그러니까 포함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50조를 구조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럼 예산 잘못 통과시킨 거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50조가 무슨 한두 푼 돈입니까? 예? 50조를 그러니까 안 써도 되는 돈을 그러면 작년에 그러니까 예산에서 통과시켰어요. 국회의원들이요.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거 자기 모순인 거예요. 그렇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은 예산을 그러니까 편성을 한 550조만 했었어야죠. 600조가 아니라. 예? 근데 600조 필요하다 해서 600조 통과시켜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50조 줄이래. 어딜 줄여요? 예? 자, 이게 그러니까는 왜 그런지 아세요? 결국 뭐냐면은 자영업자를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겁니까? 재정을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는 뭐냐면은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실제로 힘들잖아요.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민생을 계속 강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힘당은 뭐냐면은 국민들이 계속 힘들어야 돼. 국민이 힘들어야지만이 민심이 이반돼가지고 국민들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불만이 정부하고 여당한테 돌아갈 게 아닙니까? 그 불만이요. 그래야지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선거에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선거 전에는 그러니까는 윤석열 후보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선거 이후에 자기가 당선되면은 그러니까 하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요? 선거로 계산을 하는 거야. 예? 선거에 도움이 안 되면은 민생이고 뭐가 없다 이거죠. 예? 오늘 SNS 상에 떠돌길래 보니까는 뉴스공장에 군소정당들 정당 대변인급들이 나와가지고 토론하는 프로 있죠. 금요일 날인가요? 하는데 거기에 국힘당에 그러니까는 대변자로 나오는 게 누구죠? 그 젊은 분 있는데 그 도봉구 쪽에 그러니까 지역구가 도봉구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늘 아주 그냥 망발을 했더구만요. 망발을. 지금 뭐 코로나 재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은 어차피 어려웠었는데 굳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이 지원을 이렇게 지금 당장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이런 얘기를. 근데 그 얘기는 국힘당 사람들 원래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는 그러냐. 예, 김재섭 맞습니다. 김재섭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알아서 자영업자분들한테 너 네 얘기 한번 자신 있으면 한번 해봐라. 자영업자 옆에서. 귀싸대기 맞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는 뭐랬습니까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드니까 일단 17조라도 일단 통과시키고 자기가 그러니까 당선되면은 바로 2차 지금 그러니까 추경을 지금 편성하겠다. 그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서 2차 추경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할 때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들어갑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로. 우리 재작년에 1차 지원할 때처럼. 그게 이재명 후보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요. 지금 경제 상황이 그나마 좀 그러니까는 이게 보정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팬데믹 이전에 비해 가지고 지난해까지 GDP라고 있죠. 한 나라 전체의 그러니까 소득은 한 66조 정도 증가했어요. 기업의 설비 투자도 한 30조 정도 증가하고 수출은 50조 이상 증가하고요. 56조인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가계 소비는요. 가계 소비는 40조가 더 증가를 해야 되는데 성장률 증가만큼 증가하려면 오히려 10조 원이 줄어들었어요. 가계 소비가 줄어드니까 직격탄을 맞는 게 바로 뭡니까요? 자영업이죠. 그러면 자영업에 대한 손실 보상이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관점하고 심상정 후보의 관점이 아주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재명 후보한테 그 경기도 자영업자 지원금과 관련해 가면서 왜 간접 피해를 지원하느냐 이런 얘기 했어요. 간접 지원하느냐 자영업자에 대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아닌 사람들한테까지 포함해서 다 국민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이 그러니까 자영업자한테 흘러들어가도 간접적인 지원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그러니까는 지원이 자영업자 지원 금액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간접 피해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토론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은 극장을 예를 들면서 극장의 주인뿐만 아니라 극장의 음향시설, 조명시설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받고 일용직 노동자, 학원 강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이런 특수고용직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배제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한테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만입니까? 사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람을 쪽집게처럼 이렇게 다 분류하는 게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일반 국민도 저 같은 사람도 코로나를 피해 봤어요. 경제적인 피해 봤다고요. 예? 제가 얘기하면은 지금 어려운 분들한테 예의가 아니라서 얘기하지 저도 피해를 봤어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걸 못하니까 강연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전 국민이 그러니까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많은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쪽집게처럼 다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피해본 사람들을 찾아낼 수가 있냐고요. 그거 하는데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예? 우리 과거에 아동수당 지급하면서 90%만 가려다가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100%로 이렇게 확장한 일이 있었잖아요. 예?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피해본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피해본 사람들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게 바로 뭡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소멸성 지역화폐로 하게 되면 전 국민들한테 지원하는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주머니에 꽂히는 거잖아요. 그거 이상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거야. 이 간접 지원을 하지 말라는 사람 후보들은요. 세 후보가 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의 손실은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영업을 못하게 됨으로써 임대료가 나가고 임금이 그러니까 나가는 것만 손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비용에서 생기는 손실이잖아요. 근데 장사가 안 돼. 매출이 감소해. 그것도 손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정부에서 되게 손실 보상을 할 때는 뭡니까요? 임대료 지원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예? 그걸 이재명 후보가 인건비라든가 그 손실을 소급해서 다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요?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합니까? 어떤 자영업자들은요, 손실보상 안 해줘도 좋으니까는 영업시간 제한이라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매출 감소가 더 피해가 크기 때문인 거예요. 매출 감소가. 장사가 되면은, 장사를 할 수 있으면은 그나마 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 지원인 거예요. 그것도요. 손실보상인 거예요. 그거 아주 승수효과 얘기 나왔잖아요. 승수효과. 승수효과는 최백은 TV 그 게시판에 올렸으니까는 승수효과 안철수 후보가 KDI까지 했는데 KDI는 이거는 그러니까 기획 용역과제로 제가 그 KDI 연구의 문제는 거기다 제가 소개해놨어요.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니까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심상정 후보가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이 피해본 사람들, 간접 피해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코로나의 경제적인 피해는요, 제가 항상 그럽니다. 이건 생태계의 파괴다. 경제 생태계가 파괴된 거다. 왜? 사람들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활동이 이축되어져요. 활동이 이축되어지니까는 소비 활동이 이축되어지고 그것이 유통업자한테 타격을 피고 그 다음에 생산업자들한테 타격을 피고 자연계의 먹이사슬 체계처럼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는 생태계라고요. 경제도 생태계라고요. 생태계를 파괴시킨 거예요. 경제 생태계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제 생태계를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예? 영업을 자유롭게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소멸성 지역화폐가 그 효과에서 그걸 인위적으로 연결하는데, 예, 일정 기간 동안에 반드시 써야 되잖아요.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1차 때 20년 5월, 6월 달에 많이 써봤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거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환호를 했다고요. 그때 매출 증가해가지고요. 제가 지원받은 그러니까 한번 20만원, 30만원보다 더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것만 딱 씁니까, 우리가? 예? 그 이상을 쓰게 되죠. 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별로 안 씁니다. 소비를 안 해요. 예? 근데 지역에서만 되게 소비하게 하니까는 소상공인들한테 그러니까 지역에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자영업자 지원이 아니라고 몰아붙이는 기껏해야 간접적인 지원이다. 조금 돌아와서도는 심상정 후보가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저는요, 이분의 경제 철학이 참 천박하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재정 건전성 논란이 있을 때는, 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고요. 정의당은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정의당의 정체성하고 안 맞는 거죠. 노회찬 의원이 나왔으면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언제부턴가 정의당이 민주당이 싫어가지고 하는 이런 저것만 하면서 정의당에 마음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저기 탈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번에 토론을 보면서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한가를 제가 얘기한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GDP는 66조 원이 증가했어요. 근데 설비 투자도 한 27조 정도 증가했고요. 수출이 한 54조 정도 나요. 가계 소비는 이 GDP 증가를 하면 40조가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10조가 감소했어요. 예? 그러니까 가계만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된 거예요. 가계만 그러니까는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가계만요. 그럼 여기에 맞는 정책은 뭐겠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지요. 가계 소비도 진작을 시키면서 동시에 자영업자 지원도 되는 이중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경제 정책은요, 과학입니다. 과학이에요. 그리고 그 수치들이 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지하면은 공부를 하려고 하든지 한 나라의 리더가 되려면요. 그렇죠?